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논어 중에서 위정편 3장하고 그 다음에 위정편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4장은 우리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지금 우리 논어의 문장을 인용하는 중에서 이 4장이 나오는 말일 겁니다. 우리 지금 또 불혹의 나이에 뭐 이런 말 쓰고 또 지천명의 나이에 또 이순의 나이에 이런 말 쓰잖아요, 그죠?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3장 자완 공자가 말했다. 도지정 이때 도는 이 도하고 같습니다. 이 도하고 같습니다. 이건 인도할 때 도자죠. 인도한 도자입니다. 그래서 요 정은 또 뭐냐? 이 정은 그냥 법으로 보면 됩니다. 법을 보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법을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령이라는 뜻이니까 법입니다. 거의. 이 법으로서 정령으로서 이 민을 지는 뭐냐면 요 민을 맞습니다. 요 민을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말입니다. 인도하는 것. 그 다음에 제지형 말입니다. 형은 형벌입니다. 형벌로서 이 지도민입니다. 민들을 가지런히 하는 것. 요 죄는 가지런한 제자입니다. 이 잘 체계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. 가지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여기는 여러분 혹시 싶었어요. 자, 요걸 약자로 위에 약자를 쓰겠습니다. 요렇게 지금 썼죠. 요렇게 쓴 게 있고 요렇게 쓴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글자에서 밑에 소자가 하나 들어갔죠. 요거는 우리가 읽을 때 제로 씁니다. 제. 요거는 요런 제입니다. 요 아래 제가 바깥제입니다. 요걸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목욕할 제자입니다.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욕 재개하죠. 그때 이 제자입니다. 우리 제시할 때도 요거 제자 씁니다. 서지할 때도 요거 씁니다. 그런데 이거 우리 경제할 때는 이거 씁니다. 요 물수자 붙이면 경제할 때 물 걷는 제자죠. 그래서 요거는 참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. 자, 형으로서 그 백성들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. 그죠? 그러면 정이나 그 다음에 형으로서 인도하거나 가지런하게 하면은 민면 면한다는 뜻이에요. 민이 면하기만 할 뿐이지. 정이나 형을 면하기만 할 뿐이지. 그죠? 이거 그리고 있으니까 무치 요 치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. 부끄러움이 없다. 그렇죠. 지금 우리 현실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위반을 해도 스티커만 안 끊기면 뭐 그냥 부끄러움없이 가잖아요. 그죠? 그걸 이야기합니다.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.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. 근데 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로서 이 예입니다. 제지예 예로서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면은 유치 백성들이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이 차는 또 이런 뜻입니다. 또 격 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. 저는 이걸 바르다는 뜻으로 해서 이 격은 이 주의 선생을 지로 했었습니다. 이 지로 했었습니다. 이 지는 뭐죠? 선함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면 주의 선생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 고준 같은 걸 보면은 이걸 정으로 다 했습니다. 정. 그래서 저는 이 선을 따르겠습니다. 바르게 한다. 왜냐하면은 이 말이 나중에 우리 중요
이 대학에도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. 경물 취지할 때 경물 말도 나오고, 또 우리 지금도 쓰는 말 중에서 자격할 때 이 격자를 쓰죠. 자격할 때 이 격자 씁니다. 갖춰졌다,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. 우리 정약용 선생은 요거를 감동으로 받고, 우리 감격할 때도 이거 쓰거든요. 감격할 때 이 받들. 감격이 씁니다. 이때 감격으로 해석했어요. 그렇게 해석했는데, 저는 정으로 보겠습니다. 바르게 한다. 그렇게 부끄러움 있게 되고, 그러면 덕이나 예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것은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, 그 다음에 스스로 바르게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이 공자의 말로 지금 나오는데, 자, 우리 한번만 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. 공자 이후에 한 150년에서 200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. 그 사람이 순자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맹자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이 산 사람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. 요 정으로서, 정과 형으로서 다스리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순자입니다. 그 다음에 덕이나 예로서 다스리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맹자입니다. 제가 지금 오는 수요일 날 맹자 공수주 장구 강의를 할 텐데, 이번 강의는 맹자의 사단 사상을 강조합니다. 강의할 겁니다. 그때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, 우리 사양지심, 수호지심, 척은지심, 시비지심,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맹자는 이 덕과 예로서의 사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을 성선설이라 합니다. 선하다. 이 본성이 선하다. 선하다. 그런데 이 순자는 법가사성을 이해줍니다. 나중에 이 정을 아지기 때문에 법가사성가의 이 시조를 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성악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 성악이라 하죠. 성악이라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 말이, 나중에는 우리 제도화되는 나라에서는 진나라는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입니다. 천하 통일할 때는 이 법가 사상의 중심으로 통일됩니다. 왜 그러냐? 지금 공자는 춘추 말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순자나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입니다. 춘추시대 때 전쟁과 전국시대의 전쟁은 차원이 큽니다. 제가 지금 성을 한번 전하겠죠. 이 성자. 이 성. 이 춘추시대 때는 100성 정도의 전투였다면, 이 전국시대 때는 1000성의 싸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형과 또 정이 필연적으로 중시되는 시점이죠.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사라든지 한비자 같은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법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이 법가 중심으로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하지만, 또 진나라는 몇십 년 못 가서 망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 실정, 지금 우리 검찰공화국이라 하죠.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파면이 됐잖아요.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나라 때 보면은 덕과 예를 다시 찾게 됩니다. 그래서 덕치를 주장합니다. 덕치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위정 4장. 자왈, 공자가 말했다. 오, 나라는 뜻입니다. 오, 10유오 이 말입니다. 요때 유는 이걸 또로 봅니다. 또자 이거로. 그렇게 쉽게 말하면 10하고 5 이런 뜻이니까 15죠. 그죠? 15개.
15세 이런 뜻입니다. 내가 10하고 5세, 그러니까 15살 때 말입니다. 그리고 지우하, 배움에, 이건 조사입니다. 배움의 뜻을 두었다. 자, 이 문장은 나중에 보면 공자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자의 전 생애를 한번 공자가 논문에 해고한 겁니다. 적어도 나이 70이 넘었어. 70이 넘어서 아마 공자는 73세에 죽습니다. 그러니까 70이 넘은 시점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한번 쭉 설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자기가 15세 때, 나이 15세 때 나는 학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. 지우와. 그 다음에 30에 입 반드시 썼다. 썼다는 것은 우리 입신이라 하기도 합니다. 신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. 그런데 원문은 입만 나옵니다. 여기서는 자기의 주관을 뚜렷이했다는 뜻입니다. 그런 뜻입니다. 적어도 30이 되면 배움을 거의 끝내고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펼 수 있는 나이가 됐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자꾸 그냥 이게 뭐 등용됐다, 무슨 뭐 간직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련한 겁니다. 그런 해석은. 그래서 그렇게 공자를 낮춰보면 안 됩니다. 이 뜻을 세웠다 뜻입니다. 그 다음에 40에는 불혹, 어떤 말에 유혹이 되지 않았다. 딱 주관을 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펴나가는데 어떤 옆에서 꼬드기는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. 이런 뜻입니다. 불혹. 그 다음에 50에는 지천명, 하늘의 명을 알았다. 하늘의 뜻을 알았다. 지금 우리 50에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그죠? 사실 해야 되는 거죠, 이게. 공자의 어떤 뭐 특이한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평범한 우리 보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60에 이순입니다. 기가 순해진다. 말입니다. 어떤 내한테 나쁜 말을 해도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참 양분화돼서 이 정치가 좀 시끄럽습니다. 그때 이 이순이라는 말, 자 60. 지금 저도 뭐 어떻게 보면 60에서 지금 이 70으로 넘어가는 나이인데 과연 내가 기가 부드러운가? 남이 내한테 험담을 해도 내가 쉽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내 스스로 반성을 하는가? 그런 점은 한번 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60에 기가 부드러워졌다. 이 말입니다. 공자의 자기 회고록입니다. 자, 이 문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긴 합니다. 70에는 종심소요,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따라가도 말입니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런 뜻입니다.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따라가도 종심소요 불유구, 이런 구를 씁니다. 우리 이 문장은 규로 많이 쓰입니다. 이 규와 구로 이렇게 이거는 규를 읽고 이거는 구를 읽습니다. 그런데 이 규를 한 문장은 요거 자체가 법도라는 뜻입니다. 이거는 우리 많이 쓰죠. 지금 또 규칙할 때 이거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잘 안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고문에는 보면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.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는 원래 뜻은 콤파스 있죠. 우리 옛날에 왜 이게 동그라미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잡아 돌리면은 원을 만들 때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콤파스 같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구는 뭐 곱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 직선자 있죠. 이거 우산치 자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곱자라는 사람도 요래와 건설하는 사람들 들고 가는 곱자라는 요 기역자가 뭐라고 생긴 거 그걸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든 잡니다.
이것도 하나의 쟤는 무슨 자 같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구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. 내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도 그 법도를 유는 넘다는 겁니다. 넘지 않는다. 말입니다. 지금 이 말은 정말 눈물 픽 나는 말입니다. 공자 입장에서 볼 때.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내가 서양의 칸트라는 사람 한 말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칸트가 정언명령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. 자, 이 문장입니다. 자,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.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의 정의입니다. 이게. 조금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칸트는 세 개의 책을 남겼습니다. 순수의성 비판, 실천의성 비판, 판단력 비판. 이렇게 세 개를 남긴 판단력 비판은 우리가 예술 쪽에 어떤 사유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일단 논의시 하고, 순수이성이 뭐냐?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. 이것만 갖고도 뭐 몇 달 강의해야 됩니다. 원래 칸트 창만 갖고도. 근데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 요거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. 칸트는 순수이성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어져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게 선언적이라고 그러죠.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한테서 이미 아기로 태어나면서는 갖고 나온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. 그걸 감성과 오성으로 나눕니다. 그렇게 설명해요. 뭐 그 세부적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감성은 그냥 시공간이고, 오성이라는 크고 작고 멀고 가깝고 뭐 이런 겁니다.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갖고 나온다. 이 내 털에서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인 실천을 할 때, 그것도 실천이성 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. 그것은 하나는 정언명령이 있고 가언명령이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럼 이 차이는 뭐냐?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. 요 정언은 조건이 없습니다. 조건이 없는 정언명령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가언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.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이거는. 요거는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행위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거를 더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. 사실 이 말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됩니다. 우리 민주주의 지금 제도, 칸트 이 사상 때문에 민주주의 성립이 되거든요. 공화정이 성립이 됩니다, 나중에.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. 자, 요 말이 있겠죠. 그럼 요 정언명령을 뭐라고 설명했냐?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지금 요 문장입니다. 자, 요 말은 좀 쉽게, 어렵게 이게 적혀있기 때문에, 네 의지가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. 보편적인 입법 원리, 그냥 쉽게 그냥 보편적인 원리 또는 법 이 말입니다. 보편적인 법에 맞게끔 타당은 맞다는 뜻입니다. 맞게끔 행동하라. 그것이 이 말인데, 자, 밑에 이 지금 공자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너의 의지의 준칙이 말입니다. 지금 내 마음이 욕구함에 따르는 것, 내가 하고자 하는,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는 것, 이것은 너 의지의 준칙이죠. 같은 말이죠. 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입니다. 보편적 입법 원리가 뭡니까? 구조, 법칙에 타당하게 행동하라는 뭡니까? 분류죠. 넘지 말라는 겁니다.
타당하게 행동하는 건 넘지 않는 것이고, 법도는 보편적 입법 원리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욕구하는, 내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따르는 것, 그것은 너 의지의 준칙이죠. 틀린 말입니까? 같은 말입니다. 다만 칸트는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. 정언명령은 달성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합니다. 일종의. 그래서 이 실천의 성이 요청에 의해서 신이 존재한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지금 달성할 수 없는 상태, 이 정언명령을 우리가 인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 전자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? 신이 필요하다. 이렇게 칸트는 정의합니다. 그런데 우리 공자는 어떻습니까? 우리는 서구에서 말하는 이 준칙이라는 딱딱한 기준이 아니다. 그것은 하나의 예며, 그건 하나의 여기서 말하는 덕이며 예의 상태다. 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, 예로서 규정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조금 벗어난다 해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공자는. 그죠? 공자의 사유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것이 철저한 법치국가의 형태의 어떤 요소로 갔다면 어떻게 보면 너그러움, 포용력, 그것이 동양사상입니다. 이 두 문장만 비교하더라도 그런 겁니다. 똑같은 말입니다. 공자는 정언명령을 달성한 사람입니다. 자, 다시 쭉 해석하겠습니다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과 형으로서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, 그것은 니는 이 정과 형을 피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이 없다. 그러나 덕으로서 그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로서 그 백성들을 가지런히 한다면은 그것은 백성들이 다 부끄러움이 있게 된다. 그래서 바르게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자왈 4장 내 나이 15세 때 학의 배움에 뜻을 두었다. 지우와. 그 다음에 30에는 입 섰다. 그 다음에 이 섰다는 것은 벼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유치한 말입니다. 그런 해석 믿지 마십시오. 뜻을 딱 세웠다는 겁니다. 이 뜻을 배워왔다면은, 뜻을 두었다면 이제 뜻이 섰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40에는 부록을 해야겠다.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았다. 어디에 내가 누구 말에 솔깃해서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50에는 하늘의 명을 지천명, 하늘의 명을 알았다. 그 다음에 60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나는 타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. 이순입니다. 그죠?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게 보편적 입법 원리에 다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. 이 칸트가 말하는. 그 다음에 70에 내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따라가도,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. 불유구, 법도에 넘지 않았다. 공자는 73세에 죽습니다. 제가 왜 이 눈물이 나는가 하면, 공자는 아내라는 정말 애제자가 있었죠. 일찍 죽습니다. 공자보다 먼저 죽습니다. 그리고 공자 나이 69세 때는 아들이 하나 있죠. 아마 외아들인 것 같아요, 공자는. 아들이 외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 죽습니다. 그 아들 이름이 위죠. 이름이 닙니다. 배그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이 닙니다. 공리죠. 아들이 죽습니다. 공자에 앞서서 죽습니다. 그 다음에
공연 나이 71살 정도에 자기를 정말 지켜줬던, 자기를 제자이면서도 이 동생 같은,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줬던 자로가 죽습니다. 자로가 죽습니다. 그리고 자로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저쪽 저쪽에서 기린, 우리 목 긴 짐승이죠. 기린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. 그걸 우리가 횡리랍니다. 이 기린이 자거든요. 기린이 잡혔다. 잡았다는 뜻입니다. 횡리랍니다. 그리고 이 기린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절필을 하죠. 더 이상 글을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절필할 때 절필을 하지 않고 횡리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자는 죽습니다. 이 종심소요 불육이라는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드린 겁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